네, 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 경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장기 요양기간 설치 기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발해지고 발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인데,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수명은 길어지면서 실버 산업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제가 장기 요양기관은 어떤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각종 인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양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인력 배치 기준 시간, 뭐 가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일선기관의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뭐 부당한 행정처분도 많고 정말로 이제 강압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늘 많이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표님이나 시설장님들이 제가 장기 요양기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다.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조금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담으로 그런 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규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사업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업 인허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제대로 잘 받아줘야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좀 탄탄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런 요건들이라든가 사업 인허가 요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이제 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인허가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미리 구입했다가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나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이제 반려되거나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건축물 용도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노유자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설 전용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재개급여를 이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이제 병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분 사유자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벽면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기관 종사자 외에 자가 사무실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인력 기준들은 조금 그거는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야간 단기 보호인데요. 요거는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요. 정원 5인 기준의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과 1인당 6.6m 생활실 또는 침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재가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외에 시설은 이제 병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 야간 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생활실을 별도로 이제 구획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실과 침실 이외의 시설은 이제 병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 출입구 및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셔야 되고요. 화재 대비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 차량은 대표자 기관 명의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타 명의 차량은 대표자와 이제 사용권 계약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용구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이어야 되고요. 기존의 의료기기 이제 판매업소에도 이제 지정은 가능합니다. 네. 시설 규모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실 대여 공간 제외해서 79.3m 이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복지용구 진열 및 이제 체험 이제 공간을 갖추셔야 되는데 이 공간은 23.1제곱미터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용구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이 있으셔야 되고요. 사무실, 전시장 등과 이제 별도로 이제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복지용구 세정이라든가 소독, 수선에 필요한 이제 설비하고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56.2제곱미터를 이제 갖추셔야 됩니다. 네. 그 복지용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등의 사무실과 이제 병용이 이제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연구 사업소 내에 별도의 방문 요양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제 운영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동식 칸막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각 사무실에 주 출입구 분리 확보를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고요. 직접 외부와 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그다음 신규 설치 시에는 이제 가급적 소독 전문 업체 위탁 또는 공동 소독은 이제 권고를 지금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하고요. 자체 소독을 할 경우에는 소독 설비와 이제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되는 별도 공간이 있으셔야 되고요. 세정을 위한 수도 설비도 갖추셔야 됩니다. 1개 이상의 수납을 위해서는 세정, 소독 가능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다음에 방문 간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서류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 이제 인허가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행정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와 운영 규정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인허가가 발려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려면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법 규정이라든가 노인 장기 요양법 관련된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